아프지 않게 병원 가지 않게 하는 효과적인 음식으로 브라질넛이나 캐슈넛이나 아몬드나 잣 뭐 등등이 있는데 요렇게 로스팅된 견과류를 드시면 안 드시는 것보다 못해요. 그 조미되어 있는 견과류. 그래서 이제 하늘마을이 견과류가 1년 동안 제작을 해서 이제야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 또 당조림 없는 크랜베리나 이런 이 말린 과일 종류들이 이제 살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견과류는 특별히 이 로스팅돼 있거나 조미되어 있는 견과류를 드시면 안 되고, 생견과류를 밤새 4시간에서 8시간 또는 12시간 정도 침수시켜 놔야 효소 억제 물질을 싹 다 날리고 드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종양이 커지지 않게 견과류를 드시는 방법은, 또 견과류 자체만 먹는 것보다 예를 들어 아마씨하고 황단백질을 같이 병행해서 드시면 훨씬 더 유방암이나 난소암과 같은 호르몬성 암의 종양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듯, 견과류도 뭐와 함께 먹으면 종양이 커지는 것을 막는데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뭘까요? 자, 이제 공부를 해봐야 알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암 환자들에게 자연치유 백과 아주 교과서로 알려져 있는 Cancer Step Outside the Box라고 하는 암 자연치유 백과에 있는 책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종양이 커지는 것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셀레늄을 어떻게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견과류는 특별히 셀레늄이 풍부한 견과류를 드실 때, 브라질넛이나 캐슈넛이나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를 드실 때 종양을 억제하게 드시려면 견과류만 먹는 것보다 뭐와 함께 드시면 효과적인지 한번 볼게요. 특별히 브라질넛이나 캐슈넛, 이게 인도 땅콩이라고 불리우죠. 그래서 이런 브라질넛과 캐슈넛을 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특별히 견과류를 저녁에 드시면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다 쓰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올곧게 해독만 하도록, 그래서 그 패스팅 타임 아시죠? 해독 타임 시간이 16시간에서 17시간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심 드시고 나서 하늘마을은 저녁에 과일을 안 드시는 분들도 있고 드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과일은 단당류고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고 30분에서 1시간 안에 흡수가 되시기 때문에 점심 먹은 이후부터 그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패스팅 타임을 여러분들은 단식 시간을 16시간에서 17시간 두면 그때 해독이 될 때 암이 동면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해독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견과류처럼 소화시키는데 지방이나 단백질 종류는 소화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셔야 돼요. 4시간, 5시간 이상. 그러기 때문에 저녁에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견과류를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과일이나 소화 시간이 아주 용이한 것들, 이런 걸 드시는 게 좋은데, 특별히 암세포는 미네랄을 좋아해요. 그래서 미네랄을 자꾸 먹고 커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거의 다 전해질 균형이 깨져 있고 전해질 수치가 떨어지고 미네랄이 부족한 것을, 부족증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미네랄이 셀레늄이고 셀레늄은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이 셀레늄은 미네랄이고, 많은 연구에서 특별히 유방암이나 또 식도암이나 위암 같은 소화기, 췌장암, 그리고 전립선암 같은 호르몬성 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호르몬성 암들, 그리고 간암, 해독이 안 되는 거, 그리고 방광암 등 각종 대개 모든 암 환자들이 병원을 가지 않게 하는 효과적인 도구인 셀레늄은 우리 잠자고 있는 P53 유전자가 일어나서 암세포가 가장 열렬하게 혈전을 벌여요. 그래서 P53 유전자는 여러분들이 자꾸 깨우셔야 돼요. 그러려면 셀레늄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수 지방산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통의학에서 비듬 치료할 때 셀레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학교에 아이들이 이렇게 심심하면 장난치느라고 머리 이렇게 한번 휙 흔들면 책상 위에 흰 비듬이 막 떨어지면서 아이들 눈 온다고 막. 저희 때만 해도 이거 세대 차이인가 봐요. 우리 세대는 웃는데 이쪽 세대는 몰라. 우리 교수님 세대는 지금 몰라. 그래가지고 뭔 소리 하고 지금 있는데, 저희 때는 그러고 논 것 같아요. 오재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비듬 치료할 때 전통의학에서, 특별히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이나 이런 예방의학 쪽에서도 비듬 치료에 셀레늄을 많이 활용을 했고, 또 셀레늄이 부족하면 몸에 영양결핍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셀레늄이 최근 미네랄의 보고로 알려지면서 암 환자들이 이제 미네랄에 눈을 뜨는 거예요. 미네랄이 결핍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글루타티온 페록시다제라고 불리는 이 항산화, 세포가 노화되거나 활성산소를 만드는 것을 억제해주는 이 항산화제 글루타티온 페록시다제가 이 지방을 공격하는 이 자유기 활성산소인 과산화수소를 막아줘서 암이나 심장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또 감염에 대한 면역 반응을 쿡쿡쿡쿡 자극을 해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의 필수 성분으로 셀레늄 미네랄이 풍부한 셀레늄이 최근에 이제 암 환자들에게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는 거의 뭐 2명 중에 하나가 이 암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는 정말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이제 암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예방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는데 셀레늄을 잘못 드시면 독이 돼요. 견과류를 예를 들어 땅콩, 조미된 땅콩을 드시면 죄송하지만 독이 됩니다. 예, 암 환자들은 특별히 더더욱이. 예, 그래서 이제 피부에 알러지 반응도 많이 유발하고 그래서 피부에 알러지 반응이 있는 분들은 견과류를 상당히 많이 제한하셔야 되고 견과류는 잘 먹으면 약인데 잘못 먹으면 독이 돼요. 그래서 효소 억제 물질을 날리지 않고 그대로 로스팅되어 있는 거, 이렇게 조미되어 있거나 구워져 있는 거 시중에서 나와 있는 견과류는 거의 다 로스팅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 견과류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생 견과류는 25kg, 30kg 이렇게 대형으로 회사에 이렇게 들여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생 견과류를 제작을 하게 됐는데 자, 견과류를 어떻게 먹어야 우리가 그 독소가 되지 않게 먹을 수 있는가 보면 자, 요게 이번 강의 내용의 핵심적인 하이라이트입니다. 셀레늄은 특별히 비타민C하고 같이 먹을 때 요 셀레늄하고 비타민C가 풍부한 레몬이나 여기 뭐예요? 키위나 예, 뭐 여러 가지 사과나 뭐 마늘이나 요런 이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과하고 같이 드시면 DNA를 손상시키는 퇴행성 질환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도록 활성산소를 억제해줘요. 그래서 견과류 자체만 이렇게 드시는 것보다 그래서 보시면 샐러드 같은 거 드실 때 견과류나 종실류, 햄프시, 아마씨 이렇게 훅 뿌리면 갑자기 10만 원대 이하의 샐러드가 갑자기 10만 원대 이상으로 올라가죠. 견과류나 종실류든 이렇게 비타민C하고 같이 드시면 셀레늄의 효과가 완전히 시너지 효과가 생기게 돼요. 거기에다가 비타민C뿐만 아니라 비타민E가 풍부한 여기 보니까 씨앗 종류들 뭐 햄프, 아마, 치아부터 아몬드, 캐슈넛, 호두 등등 비타민 참깨, 들깨 등등 비타민E하고 셀레늄을 같이 드셔도 예,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고 DNA 손상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려면 셀레늄 자체만 먹는 것보다 마치 아마씨도 황단백질하고 겹쳐서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훨씬 있는 것처럼 셀레늄도 비타민C하고 같이 먹거나 또는 비타민E, 뭐 아보카도나 뭐 호두나 자시나 뭐 아몬드나 캐슈넛하고 같이 먹어도 여기도 셀레늄이 있지만 비타민E하고 셀레늄 성분하고 겹쳐지는 성분들이 꽤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뭐하고 같이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고 활성산소를 억제할 수 있냐면 자, 보니까 베타카로틴, 여기 보니까 베타카로틴이 길게 당근에 써져 있는데 예, 오렌지 색깔 나는 거 베타카로틴 당근이나 단호박 같은 애들하고 견과류하고 같이 드시면 그래서 보통 샐러드 위에 이 견과류를 많이 뿌려서 드시잖아요. 그것도 한편의 지혜입니다. 요렇게 드시면 암과 같은 퇴행성 질환을 발생시키는 DNA를 손상시키는 주범인 요 활성산소를 억제해서 암이 생기는 여러 가지 화학적인 반응을 억제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과류를 드실 때 예, 브로콜리, 뭡니까? 그냥 캐슈넛 단독으로 먹거나, 뭐, 브라질넛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비타민E가 풍부한 종실류 종류들, 아보카도도 그렇고, 그리고 베타카로틴, 강력한 항암작용을 하는, 예, 여기 단호박이나 당근과 같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애들하고 같이 드실 때 시너지 효과가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하이라이트가 셀레늄을 이렇게 먹으면 우리 몸에서 암세포와 싸우는데 가장 힘이 센 예, P53 유전자를 깨우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셀레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건데요. 의사의 가이드라인이 뭐냐면 셀레늄은 특별히 암세포가 유전자가 변이되도록 DNA가 손상되기 시작할 때 오토파지 반응을 유발하지 않으면 이제 암세포가 되는데 요 셀레늄이 DNA가 손상된 분자들이 다시 재생산되고 다시 증식하는 이 유사 분열을
손상된 세포가 계속 분열을 하면 암세포가 되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셀레늄은 DNA가 손상돼서 계속 복제하는 것을 억제하는, 다른 말로 하면 셀레늄은 암이 커지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여기 들깨도 나오고, 들깨 옆에 비타민 E가 풍부하고 오메가3가 풍부한 들깨도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아마시엠프시, 치아씨는 다들 따로 별도로 드시기 때문에 하늘말 식단에 쭉 보면 뒷라인에 앞에는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등등등등, 뒤에 또 이렇게 채소 등등. 근데 맨 끝에 보면 우리가 뭐가 있어요? 들깨하고 여기 옆에 견과류 바구니에 하루는 캐슈넛, 하루는 호두, 하루는 아몬드, 이게 교대로 나오죠. 하루는 호박씨, 하루는 뭐 등등. 왜 셀레늄을 반드시 공급을 해주냐면, 사실 견과류는 근데 그렇게 많이 드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많이 드시면 독이 돼요, 또. 그래서 7알 이상 드시면 안 돼요. 브라질 너트 같은 경우에는 2알, 3알이 적당량이에요. 그래서 캐슈넛 사이즈로 5개에서 7알이 정량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안 드시는 게 좋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종실류, 햄프, 아마 치아를 드시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만 드셔도 충분해요. 예, 그래서 셀레늄은 적당히 먹으면 약이 되고, 잘못 먹고 과잉 먹으면 독이 됩니다. 예, 그래서 셀레늄은 암이나 암 전 단계 세포가 사멸하는데 기여하는데 굉장히 큰 공로자인데, 셀레늄은 이 암세포가 복사돼서 자기하고 똑같은 암세포를 또 복사해서 찍기 전에 얘를 사멸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 제임스 호에스테인 박사가 쓴 요 아주 중요한 책, 여기 보이시죠? Physician's Guide to Natural Health Products That Work라고 하는 아주 효과적으로 천연 건강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 의사가 어떻게 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책인데, 제임스 호에슈테인 박사는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셀레늄을 잘 먹으면 암이 생기기 전에 암이 생기지 않도록 암을 억제하는데 굉장히 큰 작용을 하는 것이 셀레늄이다. 그래서 셀레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요걸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은데, 셀레늄이 주로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지금 이제 우리 하버드 연구에서도 봤더니 가장 항암 효과가 높은 이 음식들을 쫙 나열하는데 넘버1이 뭐였냐면 마늘이었어요. 마늘. 그죠? 마늘은 한국 분들이 이제 이 당군 신화의 이 민족들이라 그런지 마늘을 좋아해요. 특별히 생마늘들 많이 드시죠. 근데 이제 그 황아릴 성분이 많기 때문에 마늘이나 또는 양파, 요런 애들은 피를 맑게 하기도 하고 강력한 항암 작용이 있는데, 그래서 뭐 구운 마늘, 흑마늘들 많이 드시는데 마늘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셀레늄은 무조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셀레늄에 관한 연구에서 특별히 메틸셀레노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메틸셀레노시스테인이라는 새로운 물질에 초점이 집중됐는데, 특별히 메틸셀레노시스테인은 비교적 간단한 유기농 셀레늄 복합 성분인데 어디에 많이 있냐면 마늘에 메틸셀레노시스테인이 많고, 매일 아침마다 드시는 브로콜리에 메틸셀레노시스테인이 많고, 그 다음에 그냥 부추 말고, 인공적으로 제작한 부추 말고 이렇게 자연적인 야생 부추, 그리고 양파와 마늘에는 셀레늄이 아주 풍부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양파를 하도 좋아해서 어릴 때 놀림을 받기를 양파 공장 아들한테 결혼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제가 양파를 참 좋아하는데, 제 몸에 그게 필요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양파가 원래 몸에 세균이 있을 때도 양파가 이렇게 잡아주고, 감기나 바이러스균이 있을 때, 그 미국의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도 감기 걸릴 때 양파를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새집 증후군이 있을 때 숟가루도 넣고, 또 뭘 넣냐면 양파 통째로 껍질채로 넣으면 그 집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이 곰팡이균이거나 화학적인 그런 균들을 이렇게 석청기처럼 쭉쭉 빼요. 그런데 요 양파하고 마늘에 셀레늄이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것도 적당량 잘 요리에도 잘 활용하시면 상당히 항암 작용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요렇게 마늘, 브로콜리, 야생부추, 양파나 셀레늄 성분이 많은 토양에서 자라는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메틸셀레노시스테인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요런 걸 이제 자연적으로 집에서 텃밭에 조금씩 키우시면 좋겠죠. 예, 그래서 이제 하늘마을도 저 하우스에서 계속 키우고 있는데, 이 메틸셀레노시스테인은 인체 내에 골고루 존재하는 요 베타리아제라고 하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요게 아주 쉽게 메틸셀레놀로 전환되면서 요게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셀레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걸 좀 아시면 좋은데, 여기 이제 논문들의 셀레늄에 대해서 셀레늄이 얼마나 이렇게 강력하게 항암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있는데, 베일러 의대 분자 및 생물학부의 다니엘 메디나 박사가 이 메틸셀레놀이
세포가 아포토시스, 병든 세포가 죽도록 명령을 내리는 아포토시스 작용을 유도해서 암세포를 죽이는데 아주 탁월한 항암성 셀레늄 물질로 밝혀진 게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드시는 브로콜리와 양파와 마늘과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견과류에 있는. 셀레늄 하면 여러분은 견과류만 떠올리시는데 견과류에 물론 호두, 아몬드, 자색 셀레늄이 풍부하지만 양파하고 브로콜리에도 마늘에도 셀레늄, 야생 부추에도 셀레늄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것처럼 Nutrition and Cancer 2001년자에 보면 어떤 새로운 물질이냐면 바로 이 키모 프리벤션을 해요. 유방암에 있어서 이 셀레늄 성분이 들어가면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나 모든 암에 셀레늄이 종양을 억제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요 베일러 의대의 이 메디나 박사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자, 그 기전을 보시면 요 메틸셀레놀이 종양의 초기 단계에 암이 계속 클 수 있도록 성장하는 길을 내는 신생혈관을 이렇게 싹둑싹둑 잘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그래도 요 셀레늄 성분이 풍부한 성분을 조금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계속 크게 하는 신생혈관을 싹둑싹둑 자르기 위해서 셀레늄을 어느 정도 드시면 종양 초기 단계에서 신생혈관을 억제하고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 항암작용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견과류를 적당히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자, 이제 여기 셀레늄과 암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문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우리 과학자들이 의대 예방의학이든 치료의학이든 대체의학이든 기능의학이든 등등 이 암을 억제하기 위해서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는데, 자, 여기 셀레늄은 그래서 영양제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셀레늄은 조금 과잉이 되면 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양제로 드시는 것보다는 음식으로 드실 수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셀레늄과 암과의 상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가 바로 애리조나 대학의 암센터에서 애쉬 클락 박사팀이 이 기생충 연구한 클락 박사팀하고는 좀 달라요. 거기도 클락 박사고 셀레늄 연구도 클락 박사팀인데, 이때 이제 더블 블라인드에서 그 연구자와 수행자 자체 둘 다 이제 눈 가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블라인드로 인터벤션 중재해서 한 이 실험을 쫙 봤더니 그 실험의 결과가 무엇을 다 입증하냐면 한결같이 셀레늄을 제공한 중재받은 그룹과 셀레늄을 먹은 그룹과 셀레늄을 안 먹은 그룹 사이에 현저하게 항암 효과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셀레늄을 제공한 그룹은 전립선암이 66%가 억제가 됐고 직장암이 50%가 억제가 됐고 폐암의 40%가 암의 진행이 거의 감소한다는 이런 논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왜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갖가지 셀레늄이 풍부하네, 브로콜리 당근도 그렇지만 들깨도 있고 견과류도 있고 이제는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집에서 그거 다 생략하고 매일 김치만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셀레늄을 제공한 그룹은 현저하게 종양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더라. 그리고 암이 크는 신생혈관이 싹둑싹둑 잘리더라. 자, 그런데 셀레늄 보조식품의 섭취는 하루에 200에서 400 mcg 이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셀레늄이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0 이상, 850 이상을 사용하면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영화들 보시면서 땅콩 집어 드시고 뭐 호두 드시고 아몬드 드실 때 로스팅 되어 있는 거는 달달하거든요. 조미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10개 안에서 끝나지 않아요. 5개, 7개에서 끝나지 않아요. 거의 한 줌 이상씩을 드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독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루에 850 이상 사용하면 독성이 있다. 셀레늄은 그래서 사실은 요렇게 정 못 드시면 이제 요거 적정량을 드셔야 되겠지만, 우리 하버드 연구에서 봤더니 어떤 특정 성분을 추출해서 낸 것들은 오히려 암 환자에게 암을 축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암의 사이즈가 크는 논문들을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음식 자체에서 자연스럽게 섭취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과류를 드실 때는 어떻게 하신다? 로스팅 돼 있거나 또는 조미되어 있는 걸 드세요. 아니면 생 견과류를 물에 적어도 4시간에서 12시간. 마카다미아하고 잔만 빼고는 다 침수시키셔야 돼요. 마카다미아와 잔만 빼고는 다 견과류는 다 침수시켜야 돼요. 그런데 아마씨, 햄프씨, 치아씨는 이미 이 아마씨를 제작하는 공장에서 이렇게 해서 다 그 가공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씨는 물에 불려놓으면 붙어버려요.
쩍쩍 붙어요. 제가 처음에 그걸 몰라서 벌써 한 20년 전인가 아마씨를 제가 적용하려고 미국에서 이제 아마씨를 가져왔는데 그게 처음에 뭔지 몰라가지고요. 깨같이 이렇게 갈아놨어요.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우리 이모 집에 잠깐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냄새도 고소한 냄새도 안 나고 근데 이게 뭐 참깨같이럼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콩나물을 무친 다음에 아마씨 가루를 넣었어요. 1분도 안 돼가지고 죽이 돼버렸어요. 아마씨가 붙어버려서 다 이 콩나물 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제가 중국에서 이제 우리 여러 선교사들하고 있을 때 한 선교센터에서 저희에게 선물을 제가 이제 그 중국 지역을 다니면서 이게 건강 세미나를 할 때 중국의 여성분들이 이 남성분들이 이제 포경 수술을 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여성분들이 자궁경부암이나 뭐 난소암이나 자궁 계열의 부인병 질환이 상당히 많아요. 그때 이제 골든씨라고 아마씨가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아마씨 강의를 그때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동부 쪽인가 거기 아마씨를 재배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아마씨를 한 20kg 한 자루를 저희 연구소로 보내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선교사하고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견과류는 무조건 침수시켜야 된다는 거를 배워가지고 이걸 다 이따만한 대야에다가 아마씨를 다 잠갔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다 떡이 져갖고 다 붙어버려가지고 그거 말리고 처리하느라고 우리 그 선교사들이 상당히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 때문에 제가 이제 아마씨 사장님하고 의논했어요. 사장님은 지금 아마씨를 어떻게 침수시켜서 쓰시냐 그랬더니 자기네가 공장에서 아예 그 기계 자체를 만들어서 짜르륵 해서 이게 쩍쩍 달라붙는 성질을 다 이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침수시켜서 이렇게 그 습도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안심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마씨를 쓰실 때는 이미 이제 우리는 아마씨가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드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딱 이거를 침수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저처럼 콩나물 죽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드시거나 아니면 요새 요거 드시기가 어렵다고 플레이크 대신에 이렇게 또 이렇게 환으로 나온 것도 있죠. 그렇게 드셔도 되고 또 이제 암 환자들은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아마씨 오일을 활용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아마씨에 대한 얘기 기억하셔서 견과류는 반드시 침수시켜서 효소 억제 물질을 날리고 그리고 아침에 사실은 좀 드시면 좋고 소화력이 떨어지는 저녁 시간대에는 셀레늄 이 견과류를 많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그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많이 먹으면 독성이 있기 때문에 캐슈넛 사이즈로 5개에서 7개까지가 가장 정량이고 브라질너트 사이즈면 호두나 브라질넛은 하루에 2알, 3알이 적당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견과류를 너무 많이 드세요. 그 중간에 식사 중간중간에 땅콩 한 알만 드셔도 여러분의 간하고 신장이 과로해요. 예. 그래서 견과류를 되게 가볍게 생각하시고 배고픈데 지난번에 한번 오셔서 간성 혼수가 오신 분이 있었는데 저녁 때 여기 이제 우리 비닐 장갑 있잖아요. 여러분들 음식 다 푸실 때 일회용 이 장갑 거기에다가 견과류 캐슈넛하고 막 잔뜩 넣어가지고요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시고 밤새 그걸 드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예. 간성 혼수가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며칠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견과류를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예. 단백질이 과잉이면 간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은 간성 혼수가 올 수가 있어요. 단백질 과잉으로 드실 때. 그래서 지금 복수 있는 분들 더더욱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단백질 1, 단백질 2 신화 때문에 자꾸 단백질을 먹어야 기운이 난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해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한 번씩 쫙쫙 깔아앉아요. 근데 오히려 소화시킨 데 에너지를 안 쓰면 이제 몸의 기능이 점점 살아납니다. 제가 많이 먹으면 지금 이렇게 반짝반짝 못할 거예요. 점심을 안 먹으니까 지금 말똥말똥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화시킨 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거 그거 좀 아셔야 됩니다. 환우분이 기운 없다. 너무 과식하시는 거예요. 자, 셀레늄의 가장 좋은 공급원은 여기 보니까 브라질너트 여기 있죠. 얘는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래서 요 캐슈넛 사이즈의 2배, 3배 되거든요. 그래서 브라질넛을 하루에 하루 총량을 친다면 2개, 3개가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씨앗 종류를 많이 드시니까. 필수지방산 오메가3와 6를 위해서 아마시 햄프시 치아씨를 매일 한 숟갈씩 하루에 3번씩 드시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뭐 거기도 충분한데 그래서 이거는 브라질넛 사이즈면 3알 정도 캐슈넛 사이즈면 5알에서 7알 호두나 이 브라질넛이다 그러면 2-3알이 적당량입니다. 예, 그리고 또 브로콜리 드시지 마늘 드시지 방울 양배추 드시지 그래서 가장 좋은 공급원으로는 가장 졸고 있어요.
가장 좋은이 아니고 졸고 있어. 가장 졸은 군고먼으로 그죠? 제가 졸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라질넛하고 캐슈넛, 그다음에 호두, 마늘, 브로콜리, 새싹, 방울, 양배추인데 요게 바로 메틸셀레놀 시스테인 형태로 셀레늄을 전환시켜서 가장 효과적으로 항암 작용이 있도록 전환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늘도 메틸셀레놀 시스테인이 가장 많지만 그 효과를 위해서 한국 분들이 마늘을 너무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죠. 예, 한국 사람이 지나가면 마늘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분들이 이렇게 역으로 치느라고 외국인들이 지나가면 또 무슨 냄새가 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한국 분들이 마늘, 특별히 생마늘들을 너무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마늘은 살짝 이제 구워서 드시면 더 좋고 대신 브라질넛, 캐슈넛, 호두, 브로콜리, 새싹, 방울 양배추로 메틸셀레놀 시스테인 형태로 전환해서 드시면 이 항종양 효과가 탁월하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선택으로 이렇게 드시면 여러분들이 셀레늄이 빨리 여러분의 암세포를 막 무찔러요. 예, 그래서 적당량 아침에 꼭 드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언제 어떻게 먹냐면 요렇게 반드시 요런 생 견과류를 받으시면 요거를 그냥 드시지 말고 어떻게 하라? 물에 요렇게 침수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저녁 때 주무실 때 얘를 이제 물에 잠가 넣고 견과류를 딱 받아. 우리 이모들은 견과류가 저희는 이제 25kg 한 자루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된 거 말고. 그러면 밤새 이제 불려놔요. 그리고 아침에 와서 그걸 한두 번 씻으면 구정물이 줄줄 나와요. 효소 억제 물질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 고추 건조기에다가 그걸 이제 층층이 다 넣어서 건조를 시키기도 하고 일부 한 판, 두 판 정도는 납이둬서 넛밀크를 만들어요. 그래서 견과류일 때 물 2 넣고 고성 믹서기에 드르륵 깔면 이제 견과류 우유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아몬드 우유, 호두 우유, 브라질넛 우유. 여기에다가 물만 2배로 넣어서 곱게 가르면 우유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은 필수 지방산이 들어가니까 몸이 살아있는 음식이 들어가니까 이제 몸이 건강해지고 암세포와 싸워 이기는데도 효과적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드시는데 아침, 점심, 식사 때 5알에서 7알 정도. 그래서 이런 캐슈넛 사이즈로 5알 정도. 예, 에서 7알 정도고 브라질넛이면 2개, 3개 넘지 않는 게 좋아요. 2, 3개 정도. 그리고 저녁에는 소화시킨 데 에너지를 지방이나 단백질은 소화시킨 데 에너지를 너무 써버리면 여러분 밤에 해독이 안 되면 오토파지가 안 되면은 암세포가 죽질 않아요. 그래서 밤에 먹는 행위는 죄송하지만 자살 행위예요. 그래서 이거 절대 잊지 마시고 소화시킨 데 에너지를 쓰지 말아라. 그러면 해독이 안 되면 암은 동면 상태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결론. 어떻게 먹냐? 견과류 효소 억제 물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4시간 이상 12시간 정도 자타고 마카다미아만 빼고는 다 침수시켜서 사용을 하고 조미되지 않은 생 견과류를 아침에 깨끗이 씻어서 넛밀크로 드시려면 물 2대 견과류 1로 그리고 만약에 밀크, 우유 말고 소스, 드레싱 소스로 걸쭉하게 쓰신다고 할 때는 1대1로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 점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거에다가요, 견과류, 예를 들어, 마요네즈 어떻게 만드세요? 캐슈 마요네즈. 캐슈넛 밤새 침수시켜놨잖아요. 그거를 캐슈넛일 때 물을 대신 이거는 0.5 정도 넣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곱게 갈아가지고 레몬하고 꿀 조금 넣으면, 소금 넣으면 캐슈 마요네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요리 강습이 지금 이제 목요일로 바뀌었죠. 예,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배우셔서 비건 채식뿐만 아니라 그건 완전히 기본이고 그 위에 항암식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있게 먹는 방법을 무나물 제가 말씀드렸죠. 무나물 여러분 담백한 게 좋아요. 캐슈넛 넣지 말아주세요. 이제 그러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이제는 이유가 있어요. 예, 들깨 미역국 하는 이유 아시겠죠? 나는 맑은 미역국만 해주세요. 이제 떼쓰시면 안 돼요. 다 이 셀레늄이 적당량 들어가야 여러분의 이제 종양을 빨리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항암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는 거예요. 음식이 약이 되게.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꼭 기마다 그러세요. 나는 맑은 게 좋은데 원장님 왜 우리 주방 이모들은 왜 자꾸 캐슈넛 미역국을 끓여주고 들깨 미역국을 끓이고 무나물 그냥 담백하게 해주지 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예, 암이 빨리 줄어들기 싫으시면 그냥 맑은 것만 드세요. 자, 그래서 넛밀크로 하실 때는 물 2대 견과류 1대1로 해서 드르륵 깔면 그리고 그냥 견과류 자체만 드시려면 건조기에 건조해서 생으로 드시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셀레늄은 뭐하고 같이 먹어야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하고 같이 드실 때 플러스해서 드실 때 그래서 샐러드 위에 견과류나 종실을 뿌려서 드시면 더 효과적으로 항암작용이 있다는 거. 여기 요리 보시니까 이게 나오시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블루베리 드실 때도 어떻게 써요? 아몬드 슬라이스하고 이렇게 넣고 또 여기 바나나하고도 넣고 채소 위에도 견과류 이렇게 뿌려서 드시고 요렇게 하면 진짜 고급 요리가 되고 항암 요리가 되고 요리 전문가보다 훨씬 더 굉장히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드시면 훨씬 더 항암 작용에 효과적이다.